네, 안녕하세요. 풀이를 가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내가 뭐라 했나, 이거를. 그리고 문제가 안 보이네요. 이게 제가 핵심 OX라고 해서 따로 원래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안 보이네요. 핵심 OX가. 예. 뭐, 핵심 OX가 안 보이면은, 바로 기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제를 한번 풀어오시면 제일 좋죠. 자, 2021년부터 2017년도까지 있고요. 챕터별로 제가 분할을 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운 이론 그대로 나오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한 국가의 법은 국적을 묻지 않고 그 영토 내, 여기가 포인트죠.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속지주의. 4번이고요. 이건 추가적인 부가 설명이 있는데, 보호주의는 내외국토 유문인, 내외국토 유문인이라고 해서 그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죄가 있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내국통 유문이. 또 속인주의는 사람 따라간다. 세계주의는 테러 방지법.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규범화된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 최후의 보충적이고요. 불문법입니다. 성문법이 아니죠. 우리 불문법에 무엇 있나요? 조리, 관습, 판례 이렇게 있습니다.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말하는 자치법규죠. 또 행함 시행규칙도 따로 있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규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규칙은 다른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규칙은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은 조례다. 조례.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성문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다. 형사소송법 말고도 민사소송법, 등기법 이런 거 있다. 집행법. 민법은 사법이며 시찰법이다. 5. 민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아닙니다. 이 상법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그래서 상법을 적용시킬 때 상법에 관한 사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거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있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이거 말고 상법을 예시로 들면은, 제가 친구한테 빵을 사는 거랑 가게에 가서 빵을 사는 거랑 할 때 둘 다 사람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돈을 주잖아요. 저는. 근데 가게에서 빵을 사게 되면은 상법이 우선 적용되고요. 친구한테 빵을 사게 되면 민법이 적용되겠죠. 왜? 편의점은 상거래상 거래 장소로 되겠죠. 거래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점포 이렇게 분류가 될 테니까 상법이 특별법이겠죠. 상법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거 말고도 아까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상상민, 또 민관조. 민법에 없으면은 관습에 의하고, 관습에 없을 때 최후로 조리에 의한다. 그리고 또 상법이 없을 때는 상관습법에 따르고, 상관습법이 없으면은 민법에 의한다. 이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대륙법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륙법계는 성문법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영미법계가 불문법이다. 자, 대륙법계는 떠올리시게 독일, 프랑스 떠올리시면 되고요. 2번 맞고요. 성문법 중식이다. 재정법에 대한 판례법의 우위를 인정한다. 1번이 틀렸죠. 판례법, 우리 아까 불문법 있다 그랬죠. 판례, 관습, 조리. 이 판례가 먼저 되는 거는 불문법에서 의한다. 영미법계나 불문법에서 더 우위를 정하겠죠. 왜냐하면 더 판례법을 더 탄력적, 운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 일반적, 추상적. 저는 일추개구 이렇게 외우거든요. 일추개구.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이란 말은 모두한테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말이고요. 개별, 구체적은 너한테만 특별히 시킬 거야. 너한테만 특별히. 자, 다시. 일추개구, 일반, 추상적, 개별, 구체적 이렇게 개념이 나뉘고요. 일반, 추상적은 모두에게, 개별, 구체적은 특별히 너에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벌칙을 적용시킬 때는 개별, 구체적이라고 보통 보시면 되고요. 처벌을 할 때 개별, 구체적. 자, 다시. 자, 우리 아까 형법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아까 형법은 누구 마음? 법관 마음. 근데 법관도 할 때 마음대로 너무 형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특루 경법작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어서 법정형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 특칙을 하고요. 누범인지 확인을 하고요. 경합법인지.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법 처벌을 할 때 양형 기준을 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 좀 중요한 게 신분, 뭐 교육 과정, 그리고 형사 처벌 전력, 전과 뭐 이런 게 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구체적이란 말은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A도 살인죄, B도 살인죄인데 B는 알고 보니까 이제 공무원 신분에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근데 엄청 어렵게 정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데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또 이전에 사람을 3번 정도 때린 전과까지 있다. 이러면은 뭐 신분도 공무원이고 어렵게 자라왔는데 너가 사람을 3번까지 때렸네. 너 어렵게 살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공무원 되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과거로 못 배워서 점점 사회에 풀어놓으니까 해가 될 것 같아. A는 일반인이니까 평범한 사람이니까 5년형으로 하고 넌 10년 살아. 자, 같은 살인죄를 적용할 때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적용을 했지만 처벌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5년형, 10년형 달라지죠. 이러한 거를 조금 기준을 잡으면은 좀 확 와닿으실 거라 믿습니다. 일추 개구 21년 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안을 법 규범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우리 해석 말할 때 나왔었죠. 실제 사안에 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법의 해석. 법의 적용은 구체적 사안을 상위 개념으로 하고 추상적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한다. 아닙니다. 구체적을 하위, 추상적인 법 규범. 그러니까 아까 살인죄 있죠. 살인죄 같은 거 일반 추상. 아까 여기 일추라 했잖아요, 그죠? 일추가 먼저다. 살인죄가 먼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 자세한 사안. 가령 사람을 죽였어요. A랑 B랑 둘 다 사람을 죽였는데 A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자기를 죽일래 해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거고 B는 돈을 안 갚아서 그냥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죽였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둘 다 추상적인 법규범인 살인이 적용되지만 대규범이겠죠. 대전제에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가중 감경 사안이 만들어지더라. 정당방위로서 사람을 죽인 것과 얘는 벌하지 않겠죠. 정당방위니까. 반대로 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얘는 넌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의자 조서도 쓰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조사나 수사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생활에서 궁극적인 법의 적용은 재판에 의해서 아까 말했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 헌법에 있어서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6번 신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읽으면 좋고요. 아까 막 일신존속 설명해 드렸고 거래에 객체 안 된다 했죠. 초상권은 객체가 될 수 없다. 동거 청구권, 부양 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결혼한 사람이 한 번 더 꼬아서 낸 거죠. 우리 작용에 의한 거 항구 지형 이렇게 외웠었죠. 자, 다시 여기서 문제 풀면서 가봅시다. 아까 우리 죄송합니다. 권리를 어떻게 나눈다 했었죠. 권리를 우리 숫자 나누듯이 숫자가 짝수, 홀수 나뉘는 것처럼 아니면 또 소수냐, 약수냐 또는 배수냐 이렇게 모든 걸 나누는 기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용과 작용으로 나뉘는데 내용은 신, 인, 제사, 작용은요 항구, 지형이라고 해서 항방권, 청구권, 형성권, 지배권 이렇게 있고요. 신분권, 인격권, 재산권, 사원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권으로 구분을 할 때는 뭐 아버지라든지 또는 뭐 대표이사 이런 걸 신분권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원권은 내가 소속될 권리, 어딘가에 내가 소속될 권리, 뭐 조합 이런 거 떠올리면 좋겠죠.
그래서 사단법인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 내가 조합에 들어가면은 내가 먼저 분양권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 거를 신분권이라고 합니다. 자, 4번. 죄송합니다. 4번권이라고 합니다. 신분권은 아버지가 부양 청구권 있듯이 아니면 와이프나 배우자가 동거 청구권 있듯이 법의 해석 방법 가운데 물론 해석에 해당하는 거. 아까 우리 이거 무권 해석이라 했죠. 우리 유권 해석은 어떻게 있다 했어요. 자, 유권 해석 무권 해석 이렇게 나뉘는데 유권 해석은 뭐다? 입사행 3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기관이 각각 하는 해석을 말하고요. 무권 해석은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으로 나뉩니다. 물리 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하기. 논리 해석은 뭐 당연 해석, 확대 해석, 축소 해석, 유추 해석, 반대 해석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 하고요. 물론 해석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 당연히 이걸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거. 이거 볼게요. 이거 잘 봐요. 어떻게 나는 푸냐? 짬비는 어떻게 푸냐?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이 된다고 하는 거. 허용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유추해석이에요. 유추해석. 네. 어찌 보면은 뭐 반대 해석으로도 볼 수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효 완성 후에 포기가 허용이 된다고 유추를 해서 본다. 유추를 해서 본다. 반대나 물론 해석 같은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전거 통행 금지가 돼 있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당연히 통행하지 못한다. 이건 물론 해석이고요. 자, 배우자의 개념에 대해서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거. 이건 확대 해석이겠죠? 확대 해석. 왜냐하면 배우자라는 개념 자체에서 이 하나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 확대 해석. 4번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그럼 성년자, 미성년자에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 해석. 반대 해석. 맞나요? 예. 네. 그쵸. 자, 유추 해석과 물론 해석의 차이는 준용한다와 당연하다의 차이로 알면 이해하기가 쉽다. 아까 말했다시피 명문 규정에는 없지만 같은 취지가 있다고 해석되는 것은 유추 해석, 그리고 또 당연히 있다고 해석되는 것은 물론 해석이다. 좀 어렵죠, 이거 해석이. 네. 이건 당연히 안 된다. 이거는 유추해서 하는 거. 유추해서 하는 거. 끌어오는 거죠. 끌어오는 거. 이건 여기서 이걸 끌어온 거죠. 여기서 이걸 끌어온 거고 얘도 안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이 어렵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이거는 답이 1번이겠네요. 1번. 예. 맞나요? 예. 이거 최저 PP 임시정부. 이게 무슨 말이냐? 현대 헌법에 있는 건데 최저임금 있고요. 또 피해자 보상권, 피의자 형사 보상 청구권. 피의자 원래 피고인만 됐었거든요. 근데 피의자 형사 보상 청구권도 생겼고 피해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 현행 헌법에 추가되었습니다. 법통을 계승하겠다 이 말이. 그리고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굴레 의무 이렇게 있다. 자, 타인의 권리 존중 이런 거 없고요. 굴레 의무 4대 의무죠. 재사권 행사에 공공복리적 복리적합 의무. 어렵죠? 이거를 보통 37조 2항 헌법 37조 2항 저는 37이라 하거든요. 이거랑 연관시켜서 외워요. 왜냐하면은 37조 2항 같은 경우는 재산권은 내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마음대로 못 하는데 공안질, 공공안정 질서를 위해서 국가가 내 재산을 수용할 때가 있어요. 정당한 보상을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그 사이에 일례로 선 하나를 쫙 긋고 다 밀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땅들, 그쵸? 그 땅 주인한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가 되겠거든요. 국가의 이익이라면 사실 보상을 안 해주는 게 이익이죠. 내 세금 아끼는 거니까. 국가의 세금을 아끼는 거니까. 하지만 그럼 너무 왕정 사회니까 그 해당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거. 예, 그런 거를 37조 2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환경 보존 의무가 있더라. 9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권한은 권리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적용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권능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다.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자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상 자격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예, 이게 맞는 말이고 이거 권능과 권한은 서로 뒤바뀌었네요.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법률상 적용을 권능이라고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원인이 있는 것, 권한이죠. 권한.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권인, 법률상 적용을 권능이라 합니다. 권능.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구제가 안 됩니다. 기대 이익과 반사적 이익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집 뒤에 갑자기 뭐 지하철이 들어선다. 그래서 집값이 한 3배 뛰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하철을 또 다른 데 맞는다고 우리 구역에 안 맞는데요. 그래서 집값이 또 폭락을 해버렸어요. 이럴 경우 이 폭락된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것인가? 그런 거 안 된다고요. 구제 자체가 안 된다고 이런 거. 넘어가시고요. 이 377조 2항이 나오네요. 372. 자, 공안진리라 했죠. 공안질. 예, 공안질. 공공복리, 안전, 질서를 위해서 법률로서 헌법이니까 자세히 못 정하는 건 어떻게 해야겠어요? 헌법 바로 아래에 있는 규정에 위임을 해야겠죠.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2번이 맞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고요. 뭐 대통령 긴급명령권이라고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게 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자, 21년 11번 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 세대시라면은 요즘 채용 공고나 이런 거 볼 때 그 가산점 있죠. 가산점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국가유공자 있죠. 그리고 또 경력 여성 단절도 있었죠. 경력 단절 여성도.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연소자는 헌법에 의하여 근로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사람은 군인이나 전경 중에서 뭐 죽은 사람 아니면 가족, 유가족 등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되지 않는다.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헌법 조문이라서 좀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 맞고요. 공무원도 원래 근로 3권이라고 하죠. 단결권, 단체 구속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요. 이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이게 좀 제한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근데 직무 외적으로는 가능하더라. 법률에 나와 있더라. 하지만 법률로 다 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못하겠죠. 중립 의무가 있으니까. 자, 법률이 정하는 중요 반의 사임시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거 잘 봐요. 단체 행동권은 제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결권과 단체 구성권은 제한을 할 수 없다. 다시 4번. 법률이 정하는 중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전쟁 터지면은 물자 만들어야 되니까 단체 행동권은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단결권과 단체 구성권은 제압하지 못한다. 12번. 헌법상 법원 및 법관의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아까부터 제가 이거 좀 영상을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원래 헌법까지 하고 왔었어야 했네요. 헌법 문제가 나오는데 헌법 쉬워요. 법학 1반에서 나온 거 그대로 비슷하게 법조문으로 풀어 쓴 거고 기본권 개념과 통치구조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12번 같은 문제는 저도 약해요. 왜요? 12번은 통치구조에 관한 문제다. 통치구조. 통치기관에 대해서 잘 아니? 너가 대법원에 대해서 잘 아니? 너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잘 아니? 이렇게 묻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일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잘못된 문제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이걸 가지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법원은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 같은 경우는요,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다. 2번 틀렸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좀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죠.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국가 원수인 천황과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따로 있습니다. 자, 다시 국가 원수와 총리, 죄송합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구분을 해야 한다. 여기서 왜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 두 가지를 모두를 수행하거든요.
대통령 힘이 막강하다 이거죠. 그만큼. 근데 그 분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국가 원수로서 뭐 사법부를 건드리고 입법부를 건드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근데 분리를 해야 되고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요 사법부죠. 사법부의 장을 행정부 수반이 뽑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데 막연히 하면 될까요? 막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법부의 동의. 여기 보시면은 입사행이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다 있어요. 그리고 행정부도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법부의 장을 뽑기 위해서는 행정부만 동의를 하면 되냐? 행정부만 뽑겠다고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동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대법원장을 뽑을 때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서로 장들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사법부 밑에 있는 법관들 있잖아요. 법관들. 예, 대법관이라든지 대법관으로 할게요. 대법관 같은 경우는요. 대법원에 있는 법관들이니까 막 뽑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사법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더라. 자, 그럼 3번도 틀렸겠죠?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 아니라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여기 보시면은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시면은 대법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한다는데 이때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 하는 거고요. 이 대법관 할 때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한다. 쌈비님, 대법관, 대법원장 차이가 뭐예요?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법원 가실 일 있을까요? 잘 없겠죠? 그럼 경찰서를 가봅시다. 경찰서 가면요. 경찰서장이 있고요. 뭐 강남 경찰서로 할게요. 강남 경찰서장이 있고요. 그 밑에 뭐 보안과장, 뭐 중요한 직책자들이 있겠죠. 뭐 정보과장, 아니면 뭐 이런 직책을 가진 중요한 과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질서, 또 뭐가 있을라나요? 뭐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경찰서장 이거를 보통 행정기관의 장이라 하거든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거랑 상충되는 게 뭐 지방법원장, 대법원으로 가면 대법원장 이런 거겠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죠. 그래도 인사권. 조직 내의 인사권. 조직을 위해서 인사를 꾸릴 수 있다. 이런 게 좀 강력하다. 반대로 대법관. 대법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안과장, 정보과장이랑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대법관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지방법원에는요. 법관이라고 해요. 지방법관이라 안 하고요. 지방법원, 고등법원은요. 법관이라고 해요. 법관. 예, 판사를 법관이라고요.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구분을 짓는 게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 해도 이게 법령에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건들을 구속한다. 법률적으로 기속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4번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거 엄청 치트키죠. 치트키. 대한민국 법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면되지 아니한다. 뭐 징계를 받아도 보시면은 왜 차이가 있냐면요. 봐봐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엄청 웃기죠. 그럼 파면이 뭔데요? 파면은 징계입니다. 징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령 뭐 이번에 좀 자꾸 경찰관을 예시로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자, 불륜이란 범죄는 사라졌죠. 최근에 경찰 커플 중에서 경찰 기관에서 직장 내 동료들 간 불륜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파면이 됐어요. 해임이었나 파면으로 갈게요. 예시를 파면이 되었습니다. 왜 파면이 되었냐? 이거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 이거 품위 유지 의무. 이거는 형법이 아닙니다. 형법이 아니라 징계일 뿐이에요. 징계 대상. 징계를 하면은 감봉 아니면은 정직 이런 거. 회사 내에서 규칙으로 회사원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거든요.
법률이 아닌 거예요. 법률이면 입법부로 절차하지만 회사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만든 규칙이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으로 파면이 가능한데 법관은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법관은 왜? 탄핵 또는 금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거 아니면은 절대 파면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으로 국군 통수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병정 통합주의를 가집니다. 병정 통합주의. 병정 통합주의. 행정부 수반이 국군 통수권을 가진다. 행정부 수반이 국군 통수권을 가진다. 이 병정 분리주의라고 해서 맞나요? 예, 국가 원수가 가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조금 이 정책적으로 위험하더라. 설명이 좀 애매한데 그 대통령 경호처 같은 느낌으로도 볼 수 있겠다. 병정 분리주의를 하면요, 대통령 경호처 같은 느낌이라 해서 우리 북한이 병정 분리주의의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이제 북한의 원수인 김정은이 자기가 원해서 만약에 뭐 군대를 여기로 보내라 하면은 얘네는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인들 일로 가세요 이렇게 막 못하잖아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령의 제약을 받아 중요할 때 비상사태나 이럴 때만 군대를 통솔할 수 있죠. 그래서 병정 통합주의는 군대와 정치를 통합해서 하겠다. 군정과 군병을 뭐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건 행정부 수반으로서 통수권을 가지는 거랑 국가 원수가 자기의 별도 조직으로 가지는 거를 병정 분리주의라 한다. 아직 뭐 문제로 나온 건 없는데 그냥 개념을 알고 가면 좋겠다 해서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2021년 문제의 12문제인데 이 12문제를 다 맞추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 40점을 획득해야 되죠. 한 30점 정도를 지금 얻은 겁니다. 네. 자, 20년 문제 1번. 자,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다 설명해 드린 거고, 4번은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이고요. 대법원은 모든 사건이 아니라 이제 유사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건. 이 모든 사건이라 하면요, 그 어떤 개념이냐, 가령 말장난이고 말장난이고, 모든 사건이라 하면은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뭐 강도랑 관련된 죄랑 유죄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거랑 연관을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이, 강도와 강간의 사실이 다르니까. 네. 자, 2번. 국제사법에 의하면 사람의 권리 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 아닙니다. 그 나라 법에 의합니다. 그 나라 법. 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맞고요. 경과법에 대한 설명도 맞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네요. 자, 동성간, 그러니까 여성과 여성 간의 혼인이 가능한데 그 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은 배우자한테 우선 재산권이 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동성 간의 혼인을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나라 법에 따른다. 우리나라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법원 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X. 대법원 규칙은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률과 동등할 수 없고요. 나머지 비슷한 설명이고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동등하다. 우수한다가 아니라 동등합니다. 4번은 법률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법조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4번.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 우선.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절차법 같은 경우는요, 그 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 절차이기 때문에 신법 우선이고요. 실제법은 경한법, 형법에 있을 때 국법과 신법 중에서 비교를 해서 더 경한 죄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5월 20일부로 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2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4월달에 강간을 저질렀어요. 그럴 때 내가 4월달에 저지른 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5월에 생긴 법정으로 처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4월에 있던 법정으로 처벌을 받을 것인가. 5월 게 더 중하니까 4월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특별법부터 먼저 적용시켜라.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사회법은 사법 원리를 배제하고 배제하지 않고 사법 원리와 공법의 원리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이거 증거재판주의라고 해서 법관의 힘과 같이 설명해 드리면서 아까 말씀해 드렸고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하고 추정은 반증에 의해서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신문 외에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 제도로 된다. 아닙니다. 교호신문 제도로 되고요. 법원은 신문하지 않습니다. 신문이라는 게 따지는 거거든요. 당신 이거 했어요? 아니요. 했잖아. 안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데 법원이 그걸 따지면 안 되겠죠. 법원은 듣고 판결만 내려주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거는 왜 있냐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한 거예요. 뭐 물을 안 준다든지 잠을 안 지었다든지. 잠이 올라 하면은 깨워가지고 피의자 조서 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내가 가령 뭐 살인죄다 이러면은 내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아무 말 안 하겠죠. 근데 뭐 절도죄나 좀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집행유예나 선고유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감옥에 안 사니까 당장에 자고 싶어서 그 다 제가 저질렀어요. 다 인정할게요. 이러면서 막 잠을 자고 싶어서 뭐 그렇게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유익한 증거일 때에는 피고인의 자백을 쓸 수 없다.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송치, 기소, 재판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절차법적인 건데 한 3분만 좀 듣고 가시면 엄청 유용하는 거니까. 자, 우리 결과적으로 죄의 확정은 누가 하나요? 재판부가 하겠죠. 유죄인지 무죄인지. 근데 그러면 수사기관이 하는 건 뭐냐? 수사기관은 뭐 무죄 판결을 못하냐? 아닙니다. 수사기관도 얼토당토 않는 걸로 수사를 하면은 송치를 안 해요. 쉽게 말하면은 절도죄로 누가 고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절도가 아니라 당연한 자기의 권리로 가져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이어폰을 빌려줬어요. 근데 친구가 이어폰을 가지고 가다가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 맞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시 그걸 가져간 거죠. 좀 설명이 이상한가요? 이게 또. 자, 친구한테 제가 무언가 물건을 줍니다. 친구 놈이 이렇게 뭐 있겠죠. 근데 물건을 줬는데 저는 친구한테 하루만 빌려줄게 했는데 이 친구가 하루만이라는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려준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다음날 되니까 이제 제가 가지러 간 거죠. 몰래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제 물건이니까 저는 절도죄가 될 수 없겠죠. 근데 이놈은 물건이 사라지니까 제가 가져간 줄 모르고 절도죄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무죄니까 기소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경찰이 기소를 안 하는데 살펴보니까 이 이어폰뿐만 아니라 제가 이어폰을 가져가면서 뭐 지갑도 가져갔더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절도죄가 맞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어폰에 관해서는 자기 물건을 가져갔지만 지갑에 관해서는 죄가 있더라. 그래서 지갑에 의한 죄로 검사한테 넘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해서 검사한테 넘겨요. 그래서 검사가 이 검사 때까지만 해도 피의자거든요. 피의자. 검사도 보기에 수사를 하겠죠. 또 경찰이 수사를 한 증거를 보니까 절도가 맞는 거 같네. 그럼 기소를 하는 거고요. 잠깐만, 왜 이 사람이 이어폰을 가지고 오면서 지갑을 가져왔을까? 한번 알아보자 라고 알아보니까 제가 이어폰 빌려줄 때 알고 보니까 야, 내가 너한테 이어폰 빌려줄 테니까 대가로 내일 너 지갑까지 가져간다 라는 말까지 있었던 거예요. 사실관계가. 그렇게 되면은 뭐 경찰 쪽에서는 이걸 절도로 넘겼지만 또 검사가 보기에는 또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불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무죄 판결에 가까운 그거를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이라고 해요.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 물론 피해자는 이게 억울해서 다시 재검토해달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다시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고 해서 마지막에 기소에 가게 되면은 그때 유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려고 범죄 확정 판결, 이 기소나 송치만으로는 사람을 형벌을 살게 할 수 없어요. 재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지 형벌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소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럼 거기서도 또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모르면은 단순히 뭐 사람을 죽였네, 너 벌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이 실체를 다투는 와중에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뭐 재판까지 다 가는데 막 6개월, 8개월 걸린다 하는데 엄청 그간에 수많은 싸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죽였니, 네가 죽였니, 뭐 증거는 이겁니다, 말입니다 이러면서.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이 불기소 받거나 불송치 받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이 재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무죄를 받기가 엄청 힘듭니다. 구조 자체가 판사가 지방법원 같은 데 가면요, 판사가 하루 만에 몇십 건, 몇백 건 되는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검사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는 그날 출정하면은 그 사무실에서 안 나가요. 근데 반대로 피고인은 엄청 많이 바뀌어요. 피고인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서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그렇게까지 안 따져요. 그냥 검찰도 자기가 다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검찰 주사보라든지 검찰 직 공무원들이 다 확인한 거고, 또 검찰 직 공무원들한테 오기 위해서 수많은 경찰들을 거쳐서 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유죄로 넘기려 하고요. 판사도 검사가 저 정도까지 했으면은 유죄일 확률이 크겠네,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재판까지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유죄를 한번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2개월, 3개월, 4개월을 싸워야 돼요. 또다시 항소나 상고를 위해서. 유죄를 받는 순간부터 또 죄를 경하게 하려고 꼭 무죄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경하게 받기 위해서 뭐 10년을 알아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10년 살기 너무 과하다, 5년만 살고 싶다 이러면은 계속 항소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6번, 민법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하고 있으므로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까 위에서 봤었죠? 반대해석이죠. 반대해석. 이거는 성년자의 권리였던가요? 그러니까 성년자한테는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만 미성년자한테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는 반대 해석이다. 똑같은 걸로 살아있는 동안만 인정하겠다, 죽은 사람은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거는 반대 해석입니다. 반대 해석. 권리에 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 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 그렇죠. 내가 자녀를 부양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기르므로 인해서 내 행복도 느끼니까 권리이면서 의무죠. 의무. 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말입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청원권, 재판 청구권, 환경권 등이 있다. 환경권 등이 있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에 의한다. 맞고요. 3번이 환경권은 청구권이 아닙니다. 한국권은 청구권이라 볼 수 없죠. 항구, 지형,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좀 넘어가시도록 하겠고요. 8번,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효력 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 이건 항변권이죠. 항변권. 네, 항변권이라 하면 항변권. 이건 설명이기 때문에 쭉 한번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뜻만 읽어도, 문제 뜻만 읽어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읽고 넘어가시고, 개인의 주관적 공권에 해당하는 거, 개인적 공권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죄송합니다.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예, 주관적. 이게 개인적 공권, 주관적 공권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다, 이 주관이라는 게 너 참 주관적이네 이럴 때 그렇게 보시 마시고요. 무언가 연다. 옛날에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저기 로마 시대 때 보면은요, 어떠한 광장이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가서 막 연설하면은 거기에 막 찬반 투표가 막 일어나요. 예. 그때 뭐 도자기로 투표를 했니 많이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찬반을 할 때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로마의 자유인만 할 수 있다. 자유인. 유명한 말이지 않나요? 난 자유인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말 자체가 나는 개인적으로 주관적 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참정권을 개인적, 주관적 공권이라 합니다.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선거도 참정권이겠죠. 선거.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보호수단이기 때문에 보시면 계엄선포권 헌법에 있고요. 저항권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혁명, 저항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항권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있고요. 얘도 있습니다. 정당 해산,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 국가가 보기에, 입법부가 보기에 조금 안 좋다, 특정 정당이,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을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당이 뭐 반공이다 또는
행위가 안 좋다 이러면은 정당 해산 심판 제도를 통해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자 마지막 문제죠. 헌법상 신체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맞고요. 1번 맞죠. 2번도 맞습니다. 3번이 틀렸겠네요. 3번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이제 법률에 의하고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못할 때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률로 상세히 가보면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서는 피의자한테도 중요한 범죄라면은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줘요. 다시 피의자도 국선 변호인을 조력을 구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법조문에는 없더라. 헌법 법조문은 없더라. 이런 건 법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 구속 적부심이죠. 구속 적부심.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치 구조네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5. 국회는 국무총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건 국정조사와 감사인데 얘는 국정조사고요. 국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감사라 합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은 국정 전반에 관해서 실시하는 것을 국정감사,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을 국정조사라고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체결과 비준이 있는데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 다. 우리 조약은 책을 맺으면은 국내 입법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효과가 있댔죠. 법률은 누가 만든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만든다. 국회는 뭐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으로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결 비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체결은 서로 악수하는 거, 우리 이대로 합시다 이러면서 악수하는 거. 비준은 이 서류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악수하고 서류 확인하는 것 자체가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상 재판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정한 법관에 의한 법률의 재판을 권리를 가진다. 5. 누차 말씀해 드린 거고요. 자, 이거 기획 보시면요. 그러면 제약이 없느냐? 아닙니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비공개 재판을 할 때도 있다. 근데 이 비공개 재판을 할 때에도 심리는 비공개하지만 결정, 그러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러한 결정은 공개해야 된다. 다시 우리나라 만약에 천안함 사태 있죠. 천안함 이런 거 터졌을 때 그 내부도 있잖아요. 이게 왜 터졌는지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국가 기밀이라서 설계도를 공개할 수 없어서 심리가 비공개된 걸로 아는데 심리는 비공개,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재판, 공개 재판주의가 원칙입니다. 원칙. 또 공개 재판 제도와 국민 참여 재판은 다르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또 9, 8, 7년도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